안녕하십니까, 준희현입니다. 어서와. 양자 컴퓨팅은 처음이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근처 더미에서 바늘 찾기, 그로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처 더미에서 바늘 찾기,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이 문제는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한 번씩 다 배우는 문제죠. n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x를 찾으라. 예를 들어서 뭐 3, 7, 5, 9, 8에서 9를 찾아라, 혹은 10을 찾아라, 7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자, 이런 비구조적 탐색 문제, 만약에 이게 정렬되어 있다면 3, 7, 9, 11, 54 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해서 이진 탐색을 이용하면 우리가 big O log n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구조적 탐색이라면,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다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 들어 있거나 뭐 B 플러스 트리 들어 있거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자료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비구조적 탐색은 고전 알고리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big O n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없는 거 찾는 거죠, 그죠? n개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다 비교해봐야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평균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평균적으로 2분의 n만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big O n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big O n보다 더 빠른 양자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브 그로버가 1996년 논문으로 big O 루트 n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NP 완전 문제들이 단시간에 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버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amplitude amplification,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진폭을 증폭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자를 이렇게, 양자 상태를 이렇게 블로우스피어로 3차원 구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블로우스피어의 구의 표면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이 양자 상태를 우리가 이 파동함수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위상, 페이스. 그러면 이 위상을 우리가 증폭시켜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상의 진폭을 증폭시킴으로 인해서 오라클 헤로의 바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2, 3 뭐 해가지고 n이 2분의 n승이라고 합시다. n이 2분의 n승이면 말이 안 되잖아. n은 2의 b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n개의 데이터가 있는 2의 b승계로 표현할 수 있는 이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W가 오메가를 찾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오메가를 가지는 이 데이터 우리가 오메가를 x로 놓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 균일한 중첩 확률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자 상태를 브라켓 s라고 하면, 이거를 초창기에 h 곱하기 n 했으니까 h로 쭉 하나마리 게이트를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 n개의 큐비트를 우리가 하나마리 게이트를 다 통과시키면 얘들이 전부 다 중첩 상태로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다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n이 4라면 4개의 큐비트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4개의 큐비트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2의 4승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4개로, 얘가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상태를 다 가지기 때문에 4개의 큐비트만으로
이 사성계를 동시에 중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큐비트 제로 상태 큐비트를 하다메르 게이트에 다 통과시키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이 n개가 균일한 분포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요 확률값은 각 균일한 분포의 확률값은 루트 n분의 1이 됩니다. 왜 이게 루트가 붙는지는 조금 이제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모두 나타날 확률이 똑같다. 요 이제 똑같다라는 거면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폭이라고 하면 진폭이 1이 되면 나타날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이 중에 한 개만 딱 나타날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겠죠. 그죠? 진폭이 0이면 절대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0부터 n-1까지 n개의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똑같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라클 회로를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처 더미에서 바늘을 찾기 위해서 이 그 오라클 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오라클 회로 배웠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이 fx의 결과값을 찾는, 질문하면 답을 주는 그 오라클 회로를 이제 이 S에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UF 오라클 회로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상이 반전된다는 거죠. 왜 이게 위상이 이렇게 요 놈만 그 위상이 반전되는지는 또 이제 우리 그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거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요거를 오라클 회로를 적용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W의 위상이 반전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위상 반전되면 이미 한 번만에 찾은 거 아닌가? 이 오라클 회로 한 번 적용하면은 한 번만에 찾은 거 아닌가 싶지만 n이 이제 커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쭉 커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는 에러율이 있어서 가지고 에러 때문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얘인지 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폭을 시키잖아요. 증폭을. 그러면 이제 이 오라클 회로를 적용한 요 큐비트 상태에다가 확산 회로, 즉 디퓨전을 하는 이 확산 회로를 적용해서 이 진폭을, 페이스를, 위상을 증폭을 시키자는 거, 앰플리피케이션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확산 회로는 US라고 해서 이 브라켓하고 캣브라 빼기 1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해야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확산된다, 증폭이 된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이제 요 적용했던 오라클 회로를 적용했던 거에다가 이 확산 회로를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다시 반전되면서 얘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톡 튀어나오죠. 바늘처럼 근처 더미에서 솟아난 바늘처럼 톡 튀어나오죠. 그래서 왜 근처 더미에서 바늘 찾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동일한 회로가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찾고자 하지 않은 그 숫자들은 다 이제 진폭이 낮아지고 얘만 이제 쏙 올라가죠. 이 다 합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확률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루트 n번 반복하면 이게 위상이 반복할 때마다 얘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게 사인파, 코사인파 그림이 되니까, 그죠? 이 정점이 올라가는 게 루트 n 번만에 정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번을 돌리면 이 큰 숫자에서 톡 튀어나오는 요 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바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 세 단계를 나누어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로 스테이트 바닥 상태에 있는 큐비트를 가지고 n개의 큐비트에다가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중첩 상태가 쭉 되겠죠. 자, 이 중첩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이 UF, 즉 오라클 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오라클 회로를 적용시킨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 오라클 함수의 결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퓨저, 즉 확산 회로를 요렇게 요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몇 번 한다고요? 리피트 O 루트 n번. 왜? 루트 n번을 하면은 요게 가장 높이 튀어나오니까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구현하는 건 또 쉽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했는 공부했는 걸로 충분히 구현은 가능할 겁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해는 될 겁니다. 자, 초기화는 어떻게 하죠? 퀀텀 서킷 n 플러스 1. 왜 플러스 1이 왜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 보면 알 거고, 요 서킷의 모든 서킷에다가 모든 큐비트에다가 하다마르 게이트 통과시키고, 마지막 큐비트에다가 X하고 H를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함수를 만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n 몇 개의 비트냐, 그 다음에 x,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뭐냐에 따라서 요렇게 x 게이트하고 ccx 게이트하고 다시 또 x 게이트하고 리턴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놓고 나중에 찬찬히 뜯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확산회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n과 x를 받아서 요렇게 h와 x, 하드마르 게이트와 파울러 x 게이트를 쭉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키고, 만약에 이제 n이 2면 요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x하고 h하고 x하고 h 이렇게 그 대칭 구조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확산회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하나로 묶으면 이제 초기화를 하고, 처음에 큐비트들이 쭉 이제 Q0부터 Qn-1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쭉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이제 QN 비트가 있었죠. 그죠? 한 개 비트가 더 필요해요. 얘가 컨트롤 비트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X 게이트, 즉 다른 거는 이제 브라켓 0에서 시작하는데, 얘는 브라켓 1로 시작하기 위해서 X 게이트를 먼저 통과시키고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오라클 회로 UF를 통과시켜줘.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원래는 몰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회로를 통과시키면 되는데, 요거를 원래는 n번 반복해야 되죠. 그죠? 루트 n번 반복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루트 2는 얼마입니까? 1.41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했죠. 그죠? 만약에 이게 n이 커지면, n이 뭐 5나 n이 5면은 두 번이고, n이 뭐 16이면 네 번을 포로 부도하겠죠. 요 회로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닛 오라클 디퓨전, 우리는 이제 그 n이 지금 현재 2니까 한 번만 이렇게 돌리고, 만약에 n이 더 커지면 얘를 오라클에서 요 디퓨전까지를 포로 부돌려 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매저 측정을 해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 2큐비트로 하는 글로벌 알고리즘의 최종 양재회로는 요 모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2비트니까 Q0와 Q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큐비트죠. 그죠? 2비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컨트롤 비트, X 통과시키고 H 통과시킨 다음에, 자, 요 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UF예요. 그 다음에 얘는 디퓨저예요. 그죠? 디퓨저의 구조를 보면 HX, 요게 이제 B가 가는데 X, 요걸 시프트 하면 X하고 H. 그러면 요거 중간에 게 이제 확산 회로인데 H, CX, H. 근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N 비트가 N이 3이 되거나 N이 4가 되면은 이제 요것도 구현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알 필요 없고, 2비트를 가지고 요렇게 구현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UF하고 요게 이제 US라고 했죠. 그죠? 요거를 몇 번 반복해야 된다? big of 루트 n만큼 반복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n이 2니까 한 번만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요렇게 초기화를 n을 받아서 첫 번째 그 회로를 초기화 회로를 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돌리면, 자, 부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n이 2고 x가 2예요. 그죠? 자, 2비트를 가지고 돌리는데, 요게 이제 오라클 게이트입니다. 오라클 게이트가 사실 지금 x가 2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요 q 비트 q0, q1이 2가 나와야 돼요. 2면 얼마죠? 10이죠. 10이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돌려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하면 10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10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면 이제 지금 오라클 회로가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xx가 이제 컨트롤 ccx 게이트의 그 컨트롤 비트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붙이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돌리면 자, 돌리면 이제 00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번만 돌렸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2비트면 00, 01, 10, 11 네 번을 돌려봐야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딱 한 번을 돌려가지고 지금 그 저거 00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번에 1 하면 0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1, 01. 자, 그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01 여기에다가 xx 붙었어요. 그러니까 01이 나옵니다. 01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11이면 3이죠. 3을 가지고 돌려보면 이제 자, 이제 xx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x 게이트가 하나도 안 붙은 요 오라클 회로에 대해서는 얘가 안 돌렸구나. 11이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오라클 회로 UF가 있는데 이 오라클 회로의 값이 뭔지 내가 모를 때 만약에 이 UF의 값을 알려면은 00을 돌려보고 01을 돌려보고 10을 돌려보고 12를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UF의 값이 이제 그거 10이라면 다 돌려보지 않고도 얘는 10이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그로브 알고리즘을 보니까 이 근처 더미에서 바늘 찾기 그 알고리즘인데 이거 근처 더미에서 바늘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겠죠. 자, 이 소고기가 NP 완전 문제입니다. NP 완전 문제. 이 NP 완전 문제는 뭐 알고리즘 수업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폴리노미얼 즉 단시간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non-deterministic 난 몰라.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있다라고 풀어낸 사람도 없는데 그거 풀지 못하겠다. 그 단시간에는 절대 못 푸는 문제다라고 증명도 못하겠어. 그래서 non-deterministic 아직 잘 결정이 안 된 문제예요. 그죠? 그런 이제 NP 완전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단시간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도 단시간에 풀지는 못했어. 그래서 지수 시간에 뭐 팩토리얼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만 그 해결 방법만 알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충족 가능성 문제죠. 그죠?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 satisfiability problem.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P, O와 Q, and, 나달. 뭐 이런, 논리식이 있으면, 즉, 이게 논리 회로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논리 회로나 논리식이 있으면,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이게 true가 되는 조합이 존재하는가? 이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3개의 변수를 가진 거를 우리가 3SAT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개의 SAT면 이거 단시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3개만 돼도 3SAT 문제만 돼도 변수가 3개만 돼도 단시간에는 못 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PQR 3개면은 얘가 0, 1이고 얘가 0, 1이고 true와 false 얘가 true와 false 이 조합이 2의 n승계가 되죠. 그죠? 그거 변수의 개수의
폴리노미얼 하잖아요. 익스포넨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그로브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3S 스테이트 문제를 당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죠. 루트 n만 루트 n은 당식이잖아요. 그죠? n의 2분의 1승이니까. 근데 이 원래 충족 가능성 문제 satisfiability problem이 왜 중요하냐면 이 NP 완전 문제의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풀 수 있으면 얘를 다른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NP SAT 문제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한 3SAT 문제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TSP 문제, 우리가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당시간에 못 푸는 문제라고 해서 알고리즘 시간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였죠, 그죠? 그것도 당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죠. 제로원 랩색 문제, 변환 문제죠, 그죠? 이것도 NP 문제, NP 안전 문제였어요, 그죠? 이것도 단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퀸즈 문제, 그 다음에 뭐 K 클리크 문제, K 클리크, 그 다음에 뭐 그 서브셋, sum of subset problem, 뭐 이런 다양한 NP 완전 문제가 단시간에 풀리고, 이 NP 완전 문제가 단시간에 풀리면 NP 하드 문제, NP 난해 문제도 또 단시간에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푼 모든 문제,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최적화를 못하니까 이제 근사적 휴리스틱하게 풀던 그런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서와 양자 컴퓨팅은 처음이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조금 난해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건데, 화면에 코드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퀴즈킷 텍스트북이나 이런 구글링을 좀 통해서, 구글링 하면 그로브 알고리즘 설명하는 구글 블로그 게시글은 좀 많이 있는 편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배운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양자 알고리즘이에요. 양자 알고리즘이 우리가 양자의 특수한 성질, 즉 중첩, 그 다음에 얽힘, 이런 중첩과 얽힘을 관측을 통해서, 메저먼트를 통해서, 슈퍼포지션과 엔탱글먼트를 관측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양자 연산, 즉 이거를 가지고 큐비트를 구현해주면, 이 양자 역학의 단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런 양자 현상을 가지고 큐비트를 구현해주면 이 큐비트가 중첩과 얽힘과 관측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큐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즉 양자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 하다마르 게이트, 뭐 CX 게이트, 파울러 X 게이트, 이런 양자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을 가지고 양자 회로를 만들고, 그 양자 회로들이 결국에는 이 양자 연산을 통해서 단시간에 풀 수 없었던, 지수 시간에만 풀린다고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단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퀀텀 퓨리에 트랜스폼,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우리가 위상 예측하는 거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하면 그 이후에 퀀텀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든지 퀀텀 암호화라든지 퀀텀 통신이라든지 이 뒷단까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양자 컴퓨팅의 입문 과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